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업정보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48페이지까지 해서 1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9페이지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장 직업 및 산업분류에 활용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게 자,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직업 플러스 정보라는 부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직업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봤던 게 뭐였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해보세요. 뭐가 있어서 첫 번째로 직업 정보 알려주는 거? 예, 생각해보세요. 오래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직업 사전입니다. 직업 사전. 예, 두 번째 뭐가 있었나요? 예, 두 번째 뭐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직업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직업이 좋다, 나쁘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표현할 때 뭐 한다고요? 직업 전망이라는 거. 예, 직업 전망.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업과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게 뭐 있나?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학을 다녔다라면 그 대학은 과는 왜 선택하나요? 그냥 아무 과나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까 그 과를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학과 정보를 알 수 있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직업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에서 어떤 것들을 보느냐? 그 직업이 그럼 분류되는 것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직업 사전에 올라가 있는 직업들 혹은 직업 전망에 올라가 있는 직업들은 어떻게 분류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분류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너는 1반이야, 너는 2반이야. 유치원 때 똑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인데 쟤는 2반 간대요. 나는 1반 가고. 그럼 그 분류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진출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똑같습니다.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갔는데 똑같이 훈련소 갔는데 쟤는 뭐 1사단 가고 얘는 2사단 간대요. 어떻게 분류해 줄 것이냐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이번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게 이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49페이지에 보면 직업 분류의 개념과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념은 자, 직업 분류는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각종 직무를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거래요. 예,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거다. 일의 형태에 따라. 이게 직업 분류의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 목적. 왜 직업 분류라는 걸 해느냐? 왜 해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뭐 그냥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큰 교실엔 몰아놓고 다 1학년 하고 하면 되지. 굳이 1반, 2반, 3반 이렇게 왜 나누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 초등학생들을 나눴을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의 선생님이 너무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직업도 분류하는 게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통일적으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초등학교에는 5개 반을 만들었는데 그게 30명씩 나눴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1학년은 5개 반이니까 5개 반이 있고 2학년은 뭐 4개 반이 있고 이걸 다 알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직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들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걸 분류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정책.
직업을 분류가 돼 있어야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들을 또 키워야 되겠다. 이런 또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크게 보면 국제적인 인력 이동이나 고용 등에 관련된 특별한 정책 결정과 행동 지향 활동, 국내 외적인 직업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자료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분류해 놓음으로써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업과 직무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단어 혹은 직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걸 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모션, 동작입니다. 동작.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작. 일어섰다 앉았다 이런 것들이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 생산직 같으면 허리를 굽혀서 뭔가 들어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동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무직은 뭐겠어요? 네. 컴퓨터 좌판을 손으로 친다든가 아니면 일어서서 뭐 결제판을 들고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에서 뭐가 된다? 작업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계 격리사원이다 그러면 글을 쓴다. 응? 볼펜을 들고 글을 쓴다라는 동작이 있다면 그냥 쓴다라는 게 아니죠. 뭔가 작업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지출된 부분들을 정리한다. 지출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작업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관련돼서 뭔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작업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작업인 거죠. 이것들이 모여서 자 지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지출 정리가 다 끝나고 이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손익계산서가 된다든가 혹은 대차저접회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격리 서류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작업인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직위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사원이니 과장이니 부장이냐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그게 직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을 포지션이라고 표현한 또 영어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라는 이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인사사무원이다 그러면 인사라는 일이요 직업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채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가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급여 책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량 강화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큰 회사에서는 요거 직무 하나만 하기도 해요. 큰 회사의 인사 쪽에서는 요거 하나만 갖고도 합니다. 근데 작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것들을 모두 한 사람이 하기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직무는 직업으로 불려질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직업보다는 작은 거죠, 사실은. 그 직업 밑에 속해 있는 일들의 한 종류가 직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나오는 게 직업이에요. 오큐페이션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 이상에서 발견되며 한 사람 이상의 작업자에서 수행되는 공통되는 직무의 묶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묶여서 한 사람이 일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 되는 거죠. 인사사무원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들의 묶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회사에서는 하나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묶음을 직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종은 뭐예요? 직종은 사무직종, 영업직종 이렇게 그 비슷한 직업들끼리 묶어놓은 걸 직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인사니 총무니 이런 사람들을 묶어놓은 게 뭐예요? 사무직종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니 영업이니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영업직종이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직업보다는 한 단계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게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무의 복잡함과 책임의 비중은 다르지만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직종이라고 통상적으로 직무순환은 이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예, 직무순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을 생산직으로 보내나요? 안 보내죠. 그래서 이 직무 요 범위 내에서 직무순환은 여기서나 이루어진다라는 거. 직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로 처음에 들어갔으면 인사와 뭐 총무와 혹은 뭐 격리 뭐 이런 등등 뭐 기획 이런 부서가 있다면 이것들이 사무 직종이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직으로 가거나 혹은 연구 직종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순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종은 여기서 직무가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성립 요건. 자, 우리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있었죠.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3개씩이나 쳤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직업의 요건 5가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잊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직업의 요건 5개. 그래서 우리 제가 쉽게 얘기해서 뭐 윤경자 사계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 윤리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자율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죠? 5번이 계속성인 거죠. 그래서 윤경자 사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계속성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걸 계속성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걸 좀 더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성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계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거. 그래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루어져도 계속성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이래. 오늘 하고 나서 내일 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석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특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세계적인 어떤 성공한 기업가들 뭐 1년에 한 번 추첨해가지고 자기 당첨된 사람하고 이렇게 점심 같이 하면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그러죠. 자기의 어떤 특별함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든 매일 같이 하든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계속성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봐주겠대요. 지금 하진 않지만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계속성으로 보아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거 하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1, 2, 3, 4 여기에 나오는 계속성에 4가지가 있다 그랬죠. 3번까지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4번은 의지와 가능성까지도 봐주겠대요. 네. 이게 1차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2차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의 요건 중 계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건들을 4가지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2차 시험에.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게 계속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1차에서는 지문이 나온다는 거죠. 지문. 그죠? 시험 문제에 다 나와준다는, 그 중에서 틀린 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1페이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직업의 요건을 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갖춰졌지만 하나든 둘이든 갖춰졌지만 직업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직업으로. 그래서 직업으로 볼 수 없는 활동이요. 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수익은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내가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지금 불로소득인 거예요. 자산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가 배당만 받는 데든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도 돈이 들어오는 경우죠. 그걸 직업이라고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51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전세금, 월세금 등과 같은 자산 수입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라고 표현했는지 자산 수입이 있고 다른 것도 한다면 당연히 그건 직업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거 없이 이것에 의해서만 경제적 수입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산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야. 자, 여기 임대료라는데 임대료, 전세금, 월세금 이런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저 삼촌이 임대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매달 임대료 받아서 사는데 그분은 저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요. 아, 그렇죠. 좋은 질문 해주신 겁니다. 예.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직업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 뭐냐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3층짜리 집이에요. 근데 내가 3층에 살고 1층과 2층을 세를 줬는데 임대사업자로는 안 돼 있어. 그런 집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임대사업자로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세금 내는 거는 직업이다. 예. 구분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연금이나 기초생활보험과 같이 여러분들 국가에서 나오는 사회보험 있잖아요.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나 혹은 내가 이제 젊어서 보험 들어놨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보험. 그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보험에도 연금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 혹은 70세까지 부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온대요. 그것만 받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건 직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두 번째는 그래서,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죠. 이것도 직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여러분들, 매일같이 경마장에 가가지고 경마를, 정말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투자한 것보다 조금씩 더 벌어온다. 그럼 그 사람 직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마가 됐든, 경륜이 됐든, 복권이 됐든, 이러한 그것들을 보통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배당금이나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만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 그것도 직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배당이나 주식 투자에 의한 배당이나 주식 투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수익 하는 경우 이것도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인출이라든가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자기 소유의 토지나 금융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내가 정말 어느 지방의 지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위로 누나만 8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땅만 많이 남겨줬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에 한 10,000평씩 팔아서 그거 갖고 생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직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없는 거죠. 그 직업이. 그런 경우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토지나 금융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토지나 금융자산. 금융자산 뭐겠어요? 여러분들 유가증권이나 국채 같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게 금융자산입니다. 그거 팔면 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 금융자산 매각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죠. 예. 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예. 전업주부 얘기하는 거죠. 전업주부 누가 직업인으로 이야기하나요? 안 하죠. 예, 맞습니다. 전업주부 직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가사전념자. 예. 그 다음에 학업에 전념인 학생. 6번째 그렇죠. 교육기관에 재학해서 학업에만 전념하는 경우. 학생을 직업이라고 보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학업에 전념하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사회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자, 내가 매일같이 나가요. 매일같이. 자, 여기 우리 얘기했던 뭐 있었죠? 예, 계속성 있어요. 계속성은 있어.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에 3일은 나가서 봉사를 한다. 계속성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윤리성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자율성 있고 사회성도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경제성이 없어. 왜? 무급봉사 활동이니까. 그럴 때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무로 복무 중인 사병, 단기 부사관, 장교와 같은 군인.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아니라 의무로 징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지금 복역하고 있는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병들은 의무 복무로 가는 거고, 장교 중에도 의무 복무로 어느 정도 채워야 그 다음부터 직업군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사병이든 장교든 의무 복무 중일 때는 그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우리 보통 군대 가서 말뚝 박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 전까진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 복무 중이야. 근데 난 이제 군인 내가 직업으로 가질래. 나 저 받아줘요. 그래서 할래? 그래서 이제 그게 말뚝 박는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양로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그 건강하신 분들이 그 양로원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 무료하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들도 자시고 또 이제 그 수입 갖고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혹은 난방기구를 좀 더 좋은 거로 바꾼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나온 사회복지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 예전에 황제노역으로 욕먹었던 사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내가 죄를 짓고 교도소 갔는데 벌금을 물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벌금 대신 내 노역을 해가지고 벌금을 공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혹은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갔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친절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철가방 배달하시던 분이 있어요. 우수씨 친절한 우수씨. 그분도 이제 처음에 우연찮게 이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왜 영화 같은데 교도소에 보면 거기서 세탁도 하고 혹은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도소에서 그건 버려요? 아니잖아요. 세탁을 한다면 그 세탁에 대한 어떤 돈이 지불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형자라는 게 재소자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박이나 강도, 절도 같이 불법적인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 여러분들 사기꾼이라는 용어는요 직업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부르는 거지 사기꾼이라는 직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범죄자예요. 예. 그렇듯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총 11가지의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것들처럼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혹은 3가지 4가지라도 이렇게 들어갔더라도 직업여건에서 하나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것들인 거죠. 그러면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직업 분류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직업 사전이라는 걸 보고 말씀드렸던 게, 자, 직업 사전은 이제 표준 직업명을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해준 거죠. 그죠?
이제 직업 코드도 들어갔고, 뭐, 예, 직무 개요도 들어가고 등등등등등 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 자, 직업을 분류하는데, 사실은, 한국이라고 단독적으로 직업 분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직업 분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국제 표준 직업 분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직업 분류. 자, 여러분들 가장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 인터넷 주소라든가 혹은 인터넷 어떤 그런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 표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보통 그 네 개죠. 뭐 예를 들어서 123-456-07-012 뭐 이런 식으로 네 개가 돼 있죠. 여러분들 뭐 그 IP 주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이게 아니고 10개를 쓰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국제 표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 바뀔 겁니다. 이 인터넷 주소가 모자라서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그것 또한 국제 표준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도 그걸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국제 전화 우리 한국번은 뭐예요? 예, 82번인 거죠. 그렇듯이 그 해외에서 82번 누르고 난 다음에 국내 어떤 전화를 눌러야 들어오는 거죠. 그렇듯이 그 표준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돼 있어야 그 나라에서도 그거 갖고 그 표준 내에서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 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도 만든 게 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예요. 자, 국제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분류했으니까 우리도 그 기준에 따라서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개념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수입을 위해 경제활동을 위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달리 얘기하면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 직업 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자, 그 사람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 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느냐. 뭐 뭘 사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게 직업 분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단독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 의거해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우리 직업 사전 할 때도 연역 부분 봤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연역을 보면 우리 중요한 게 뭐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게 어떤 거냐? 이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통계청에서 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분류해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수학교사는 몇 명이냐? 이런 것들 다 통계가 있잖아요. 그게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는 몇 명이냐? 간호사는 몇 명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그런 식의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자, 지금은 우리가 2007년 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야,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인데 도대체 8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옛날 걸 쓰고 있나요? 이런 식의 또 질문하실 분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의문 갖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구 조사도 매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만 어쨌든 직업이 더 어렵습니다. 직업이. 왜? 직업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직업 가지고 있어요. 자, 국가 알아주세요. 이거 안 합니다. 근데 인구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파악이 쉬워. 근데 직업은 그만큼 어려워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무슨 직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쫓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직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직업 사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직종별 직업은 매년 하는데 통합번호는 어떻게 된다?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준 직업 분류도 그래서 2007년 거를 아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아직도 2007년 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게 그게 이제 우리 2007년도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쓰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개요 부분 들어가는데
요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